자, 기본적으로 문제화될 때는 일단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게 만들어요. 동사,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냐. 만약에 헷갈릴 때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일단 명령 청유로 만들어 보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뭐 해라, 어라, 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작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 작아라, 작자. 이런 말 안 쓰지? 아, 얘는 동사가 아니구나. 즉, 형용사구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판단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의도, 목적을 붙여보면 돼. 그래서 작으려고, 작으려 했다? 이상하지? 그래서 이렇게 의도, 목적에 러나 려를 붙여볼 수도 있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여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는다? 이상하네. 그래서 얘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명령 청유 또는 의도 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 텐데 혼동되는 동사, 형용사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늙다라는 것은 늙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지금 동작일까요? 맞습니다. 예, 동작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야. 근데 젊다를 생각해 볼게. 반대말인데 얘는 나이가 적다, 혈기가 왕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야. 자, 늙다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동사라고 했으니까 자, 늙다를 가지고 앞에서 선생님이 동사, 형용사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명령 청유를 만들어 보라고 했으니까 늙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늙어라, 늙자. 조금 이상하지. 자, 늙다라는 것은 자, 명령청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늙다는 기본적으로 원래 아니던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 될 때는 동사로 봅니다. 그리고 젊다는 당연히 그냥 형용사인 거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있다 없다를 한번 보면은 얘도 좀 특이한데 있다는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동사 형용사로 모두 쓰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선생님이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있다 그랬더니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데 아이고 환장하겠네. 자, 우리 요 예문 한번 봅시다.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머물러 있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이렇게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그냥 그 직장에 있어라 라고 한다면 있는 동작을 계속 진행시켜라 이런 의미로 동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자,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신이 있는 거는 존재한다라는 뜻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현실이 존재한다. 상태로 보죠. 그래서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떤 존재에 대한 존재가 존재한다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고 또 국어사전에서 없다를 찾아보면 그냥 얘는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상태로 봅니다. 없는 것은. 그래서 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품사로, 품사의 통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러 가지로 쓰인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인다 라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는 서로 반대말이지만 하나는 동사 형용사로 모두 쓰이고 하나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라는 거 알아둘게요. 그리고 이다와 아니다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다는 서술격 조사야. 우리 조사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뭐 학생이라는 명사에다가 이다를 붙여버리면 얘가 뭐가 돼?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얘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조사긴 조사인데 서술어를 만드네. 그래서 서술격 조사. 우리 앞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니다라는 건 볼게요. 아니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 그럼 얘는 품사가 뭐야? 라고 하면은 학생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돼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동사, 형용사 구분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봤는데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동사는 다 되는 거고 형용사는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뭐가 안 되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에다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결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기본형에다가 아름답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있다라는 애는 좀 독특한 애라 그랬죠?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얘는 예외적으로 있는다. 뭐 이렇게 결합이 다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럼 또 안 되는 거 볼까? 기본형의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용 전성어미 는을 쓸 수가 없어요. 전성어미라는 건 성격을 바꿔주는 애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달다라는 기본형에다가 자, 단 과일 이렇게 니은을 붙여가지고 과일을 꾸며주게 만들 수는 있어. 근데 달는 안 돼. 는을 붙여서 관형사용 전성어미,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용 전성어미는 함께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나타내는 려, 또 목적을 뜻하는 러와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상태, 성질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의도를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예쁘려 화장을 한다. 안 되는 말이에요. 나는 깔끔하러 면도를 한다. 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명령청유 어미 당연히 어라, 자와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예뻐라 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요거를 명령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예뻐져라 이렇게는 쓸 수 있겠죠. 예뻐지는 거는 안 예쁜 상태에서 예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작이 됩니다. 얘랑은 달라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뻐져라는 가능한 말인데 예뻐라 이렇게 그 형용사 자체에다가 명령청유의 어미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성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행동하자 이런 건 되는데 성실하자는 안 되죠. 그리고 감탄형 어미 쓰이는 것도 다른데 앞에서는 감탄형 어미는 설명을 안 했었죠. 한번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는구나가 와요. 잘 달리는구나, 맛있게 먹는구나, 는구나인데 얘는 그냥구나, 아주 빠르구나, 꽃이 예쁘구나. 아주 는이랑은 안 붙으려고 애를 쓰는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는이랑은 아주 상극이다. 우리 그 부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형용사라는 거는 제약이 많구나.
시제라는 개념을 넣기도 어렵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재를 나타낼 수가 없구나. 의도를 나타내기도 힘들구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